무엇이 공동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는가? 초고속 통신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로 지구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먼 나라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물건도 구입할 수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다. 거리가 더 이상 소통과 교류에 장애가 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를 예전보다 훨씬 덜 낯설게 느낀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나라도 가까운 도시처럼 느껴진다. 그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세상이 작아졌음을 느낀다. 이런 연결망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연결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페이스북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신의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9억 명에 달한다. 전 세계 80억 인구의 36%에 이르는 숫자이다. 1인당 평균 친구 수는 340명이다. 개인별 친구 숫자를 다 합치면 세계 인구의 100배를 훨씬 웃돈다. 달리 말하면 전 세계 인구가 친구 관계로 겹겹이 얽혀 있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36%가 친구로 엮여 있다면 지구 어디를 가도 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향이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안타깝게도 폭력과 테러, 차별과 증오에서 비롯된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것이 외로움이다. 심지어 외로움을 흡연이나 비만, 운동 부족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본다.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사회적 연결의 결핍이 사망률을 26%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정도이다. 이 세상이 친구와 친구의 친구들로 가득한데 많은 사람이 외로움으로 죽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가? 우리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 일상을 수많은 친구에게 열심히 공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내 꿈에 같이 가슴이 설레고 내 고통을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은 소셜미디어의 친구 숫자나 좋아요 숫자가 아니다. 내적인 연결이 없는 외형상의 연결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리하고 외롭게 만든다. 우리가 만드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진정으로 연결해주는 것은 꿈, 신뢰, 보살핌 같은 것들이다. 함께하는 꿈이 있을 때, 서로에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서로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보살필 수 있을 때 진정한 연결이 만들어진다. 아무리 화려하고 커 보이는 관계망이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나 배려, 보살핌, 함께 공유하는 목표나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삶을 보기 좋게 싸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공동체 삶의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당신은 안전, 범죄율, 취업 기회, 보건 등 공동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안 시스템, 경찰수, 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 소득, 많은 일자리를 가진 사업체.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연구 결과가 이러한 요소들과 같은 정도로 혹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거론한다.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아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공개된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는지이다.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서로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지이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서로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예를 들면 거리나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것이다.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러한 요소가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심어주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서로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내게 하고 최소한 고의로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마을에서는 서로 집안 사정을 잘 알았다. 결혼이나 장례 같은 큰일이 생기면 늘 자기 일처럼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과장하면 동네 부인들은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도 알았다. 그런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버릇없게 굴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어른들이 자기 자식 남의 자식 가리지 않고 야단을 쳤다. 내 부모님이 지금 네가 뭘 하는지 아시냐? 라며 나무라곤 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심과 보살핌의 표현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어지간한 망나니가 아니고서는 나쁜 짓 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에는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병은 소문을 내야 낫는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이 속담이 통하려면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공동체 속에 살아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병은 감추어야 할 사적인 영역으로 소문나면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을지도 모른다.
현재 많은 지역 공동체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쓰는 곳이라기보다는 소득 수준과 출퇴근 거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깝다.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서로를 보살피지 않는 공동체는 정신이 빠져나간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공동체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고 서로의 마음 사이에 흐르는 인정이다. 작게는 한 마을에서부터 크게는 인류사회 전체,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는 지구 생태계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가 그 마음을 키우고 확장했을 때 그 마음이 세계를 조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사람과 사람의 공간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인정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물리적인 조건은 이미 지구에 만들어져 있다. 많은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활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에 익숙해졌다.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과 공간적인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이 중요한 요소였던 전통적인 공동체의 의미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 외에 지리적 한계를 갖지 않는 다른 차원의 공동체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 현재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과 소셜미디어들은 정보와 정서가 함께 흐르는 총체적인 커뮤니티를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년간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나는 그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았다. 수많은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핵심은 기술이나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다. 지구의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며 돕고자 하는 홍익의 마음, 그것이 지구를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 지구촌으로 만든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원 이사장과 스티브 김의 저서 공생의 기술 중에서